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효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형 7강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시죠. 작업자 A는 사출 성형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계의 작동을 멈추고 사출 성형기에 감겨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감전으로 쓰러지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자, 위험 요인 4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안전 대책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2번.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3번 절연 보호구를 미착용하였다. 그리고 4번 답은 덮개를 열어 작업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록 장치 미설치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덮개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반대로 안전대책 4가지 보실게요. 제가 상반된다고 했죠. 전원을 차단한 후 이물질 제거. 2번 수공구를 사용하여 이물질 제거. 3번 절연 보호구 착용. 4번 역시나 덮개를 열어 작업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럭 장치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출 성형기 여러분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출 성형기 영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 사출 성형기 입구에서 이제 뭔가 물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작업자가 지금 맨손이죠. 왜? 회전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지금 장갑을 벗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출 성형기 쭉 기계가 지금 어떤 물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벽이 보시죠. 성형기죠. 사출 성형이 어디서 뭔가 물체를 변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쭉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현직에서 잘 보기 힘든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 사출 성형기가 공장에서는 봤지만 이렇게 저희 현장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저도 신기했었거든요. 원래는 이게 공장에서 제작돼서 들어온 경우도 있겠지만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뭔가 이제 그 센티미터를 재고 주자로 재서 뭔가 그 길이를 보고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121번 넘어가실게요. 자, 다음 문제.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사출 성형기 작업 후 개방하여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의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제어판을 손으로 두드리고 있다. 그러던 중에 다시 볼트를 빼려고 하자 손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재해 발생 형태와 기인물을 물어봤네요. 자, 재해 발생 형태는 뭘까요? 다 보시면 바로 끼임이죠, 끼임. 그 기인물은 제가 항상 말했죠. 원인이라고 했죠, 원인.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뭐다? 사출 성형기가 되는 거죠, 사출 성형기. 해당 문제는 지금까지 영상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2번. 작업자에는 선반 점검을 하고 있다. 전원이 켜진 채로 회전부의 덮개를 열어 점검하던 중 갑자기 작동되는 바람에 작업자 A의 손가락이 끼이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문제는 방호장치를 물어봤네. 방호장치. 정답 바로 보시죠. 정답은 인터록 장치입니다. 인터록 장치. 오른쪽에 나오는 화면이 선반 기계이고요. 선반 기계.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3번. 작업자는 칩 브레이커가 설치되지 않아 칩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다.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장비 조작부에 손을 올려놓은 채 선반에서 칩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선반에는 비산주의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만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 바로 보시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내재돼 위험 요인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답 바로 보실게요. 1번 선반의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고요. 2번 선반의 가공물이 작업자를 칠 위험이 있고요. 3번 선반 가공 시 생기는 칩이 작업자에게 날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요 답안을 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4번. 작업자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작동되고 있는 원심기를 수리하고 있다고 해요. 장면에서. 자, 문제 보시죠. 1번 재해 유발 요인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답 바로 보시죠. 1번 덮개 미설치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다 했죠.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그 2번은 보안경 미착용. 항상 보안경 착용해야겠죠. 3번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을 하였고요. 4번 회전기계에서 목장갑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에서 목장갑 착용한 상태라고 나왔죠. 이 말은 뭐냐면 영상에서 목장갑이 확대가 되었을 거예요. 확대. 이 사람이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였다는 게 힌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답안을 꼭 쓰시면 되고 역시나 보안경도 역시나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눈에 티나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5번.
특수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방호 장치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자, 2번. 특수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될 계측 장치를 물어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특수화학 설비 내부에 대해서 그림 및 영상이 나와 있고요. 특수화학 설비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방호 장치는, 자, 1번 보시면 1번 계측 장치가 됩니다. 계측 장치. 그리고 가로 열고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2번 자동 경보 장치가 되는 거고, 3번 긴급 차단 장치가 되는 겁니다. 설치해야 될 계측 장치는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호 장치를 물어봤을 때는 계측 장치가 들어가는 거고, 계측 장치를 물어봤을 때는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를 적는 겁니다. 요거 정확하게 차이 아셔야 돼요. 이거 그냥 쓱 보고 지나가면 틀릴 수 있거든요. 방호 장치를 쓰라고 했을 때는 계측 장치가 들어가고, 그 계측 장치를 쓰라고 했을 때는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가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계측 장치하고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가로에 넣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네, 넣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많이 적으면 좋겠죠. 뭔가 내용이 꽉 차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6번. 작업자 A는 스팀 배관의 보수를 위해 누출 부위를 점검하던 중 작업자 A 근처에 스팀이 빠져나오면서 화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사고 형태, 2번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역시 오른쪽에 있는 게 스팀이 빠져나오는 스팀 배관이죠. 자, 1번 답 보실게요. 1번 이상 온도 노출 접촉입니다. 2번 위험 요인 세 가지는 1번 보안경 미착용, 보안경이 착용하지 않은 걸 분명히 보였을 거고요. 2번 방열 장갑, 방열 복을 미착용. 그리고 3번 배관 내 잔압을 제거하지 않고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2024년 1회차 4부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비슷한 문제. 이거는 2024년 1회차 4부 복원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복원 문제 보시면은 제가 거기서 비슷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문제는 비슷한데 영상은 다른 영상이었어요. 그 문제를 2024년 1회차 4부에서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7번. 화학 설비를 보여주고 있다. 장치명과 설치하여야 할 경우 두 가지를 쓰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바로 답이 나와야겠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게 파열판입니다. 파열판. 그러면 1번 답안이 말씀드렸죠. 파열판이고요. 2번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쓰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필답이죠. 필답.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 자, 1번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번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번 운전 중 안전밸브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이 문제는 2023년 1회차 필답 그리고 2023년 1회차 작업형 3부에 나온 문제입니다. 3부. 제가 이걸 한 번 더 적어드리냐면 2023년 1회차 작업형 3부 치셨던 분들은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1회차 필답의 파열판 문제와 소위 말하는 필답 문제, 방구분이라는 암기법으로 있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혹여나 도 작업형에 또 나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거 답안을 쓸 때 굉장히 까다로웠다 하더라고요. 아, 이 필답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복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필답에 나온 문제가 작업형에 안 나온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소위 말해서 1회차 필답에 나왔던 답안과 1회차 작업형 3부에 나왔던 답안이 동일했다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은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필답에 나온 문제는 작업형에 절대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2023년 1회차 작업형 3부에서는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 더 암기해 놓고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한다는 걸 강조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8번. 작업자 A와 B는 공기 압축실에 들어가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검사항 6가지 쓰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역시나 필답이죠. 자, 암기법 표현해 드릴게요. 암기법. 윤, 해, 야, 공, 글, 어입니다. 제가 띄어서 썼던 이유는 암기법이거든요. 야가 어이 되는 거고요. 들이 드가 되는 거고, 어는 언이 되는 겁니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답. 윤활유의 상태. 윤활유의 상태. 윤. 회전부에 덮개 또는 울.
암기법 해 들어가죠. 그리고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아이고, 제가 오타가 났네요. 언이 아니라 압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4번 공이 되는 거죠. 공은 공기 저항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들은 제가 들라고 했죠.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은 언이라고 했죠. 언로드 밸브의 기능입니다. 어찌 보면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암기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암기법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암기법도 필요하겠지만 또 본인만의 암기법으로 변형하셔도 돼요. 이게 무조건 암기법이라고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암기법 쓰시면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책을 집필할 때 제가 이해했던 방법대로 책을 집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도움을 줬기 위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암기법은 자체적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답만 제대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9번. 빈칸을 작성하라고 했네요. 사업주의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 장치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땡땡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땡땡의 땡땡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일러가 있죠.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압력기입니다. 압력. 자, 답바로 보시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 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1번의 답은 최고 사용 압력입니다.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입니다.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 이 문제가 2024년 1회차 4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24년 1회차 4부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예요. 결국에는 작업형도 암기형 문제는 도는 거죠. 소위 말해서 문제은행식으로 도는 겁니다. 암기형 문제는. 다만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는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암기형 문제는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0번. 플레어 시스템의 전체적인 설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1번 설치 목적, 2번 설비의 명칭을 물어봤거든요. 자, 오른쪽에 나오는 화면이 플레어 시스템이죠. 이거 플레어 스택이라고 하는데 제가 답을 말씀드려 버렸네요. 자, 1번 설치 목적, 안전 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연소 처리하기 위함이고요. 설비의 명칭은 아까 말했다시피 플레어 스택입니다. 결국 이걸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죠. 이 영상만 봐도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 놓으셔야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1번. 산업용 로봇이 작동하고 있다. 작업자가 울타리 문을 열고 화면이 확대되며 산업용 로봇 아래에 있는 검정색 매트를 밟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산업용 로봇이죠. 자, 1번 작동 원리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2번 안전 인증 외 표시 외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작동 원리 보실게요. 1번 유효 감지 영역 내에 임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작동 원리는. 그 2번 안전 인증 외 표시 외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답은 작동하 중, 2번은 감응 시간, 3번은 복귀 신호의 자동 또는 수동 여부입니다. 4번은 대소인 공용 여부입니다. 자, 그리고 대소인 공용 여부가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겠죠.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대소인 공용 여부, 20kg 이상의 체중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벨트, 안전매트. 보다 대소인 공용 여부는 20kg 이상의 체중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매트인 겁니다. 대소인 공용 여부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확한 뜻을 한 번 더 써드린 거예요. 20kg 이상의 체중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매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2번. 산업용 로봇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문제 보시죠.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답 바로 보실게요. 1번은 안전매트, 2번은 광전자식 방호장치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암기 문제죠,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외워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3번. 기계기구 명칭을 작성하라고 했고, 2번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를 쓰라고 했네요. 자, 왼쪽 보시면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기계가 보입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자, 1번의 답안은 휴대용 연삭기가 되는 거고요. 2번은 선반, 3번은 컨베이어입니다. 각 기기구의 방호장치명을 쓰라고 했는데 1번 덮개, 자 2번의 선반의 방호장치는 덮개, 울, 가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번 컨베이어의 방호장치는 덮개, 울, 비상정지장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힌트가 있죠. 자, 각 세 가지의 방호장치에 공통되는 게 있죠. 덮개, 덮개, 덮개입니다. 이렇게 좀 외워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4번 이제 전기 문제로 넘어왔네요. 전기 문제. 자, 문제 보시죠. 배전반 콘센트 전원 측에 물이 뚝뚝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자에는 전원불을 차단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쓰러진다고 합니다. 자, 1번 제 형태와 정의, 2번 가해물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제 형태 감전된다는 게 보여진다고 했죠. 자, 1번 감전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해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이고요. 그 가해물 제가 몇 번 말했죠. 가해자라고, 가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가해자. 자, 배전반에 접촉되었을 때는 배전반이 되는 거고요. 배전반과 떨어졌는데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전류가 되는 겁니다. 전류. 배전반이 떨어진 경우야 배전반에 접촉했을 때는 가해물이 바뀐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전반과 떨어졌는데 쓰러진다? 결국엔 전류에 의해서 사람이 감전되는 거고, 배전반에 접촉됐을 때는 배전반 때문에 가해물이 되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5번. 작업자 A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배전반 문을 열고 작업을 하고 있다. 차단기는 켜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작업하던 도중 작업자 A는 쓰러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참고로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자, 작업자가 배전반에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감전되어 쓰러지는 장면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작업자가 배전반에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135번. 잔류 전하에 의한 감전사고 재예방 조치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정전 작업 실시, 2번 절연 보호구 착용, 3번 관리감독자는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전기에 관련된 문제는 답안이 정전 작업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정전 작업. 그리고 절연용 보호구 혹은 절연용 방호구. 전기 답안에서 자주 나오는 답안이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잘 외워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전기는 정전 작업과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에 관련된 답안이 자주 나온다는 거.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6번. 작업자가 드라이버로 임시 배전반을 맨손으로 확인한 도중 다른 작업자가 컨트롤 박스의 문을 닫아버려서 손이 끼어들어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자, 1번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1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맞죠? 제가 아까 앞에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2번 배전반 문 잠금 장치와 통전금지 표차를 설치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었더라면 컨트롤 박스에 문을 닫지 않았겠죠. 이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해당 답안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7번. 승강기 컨트롤 패널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찝어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세요. 승강기 컨트롤 패널이에요. 승강기 컨트롤 패널과 배전반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분명히 승강기 컨트롤이라면 승강기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전반과 승강기 컨트롤 패널에 대해서 정확하게 차이를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문제 보시죠. 승강기 컨트롤 패널 작업 중인 작업자 A가 절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개폐기 문을 열어 전원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패널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 B가 전선을 만지자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아주 표현이 잘 됐네요. 자, 1번 문제 보시죠. 제 형태, 2번 제 원인 두 가지, 3번은 가해물 두 가지, 4번은 감전 방지 대책 네 가지입니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감전이 되는 거겠죠. 2번 제 원인 절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 중요한 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는 거겠죠. 3번 가해물 두 가지. 이 영상에 따라 틀려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컨트롤 패널을 접촉했을 경우에는 가해물은 컨트롤 패널이 되는 거고,
그 전선을 만졌을 경우에는 전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게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 근처에 딱 쓰러진다. 그러면 답이 뭘까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전류가 되는 거겠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을 때. 접촉이 없을 때. 4번 감전 방지 대책 4가지는 1번 전원 차단 및 안전 우킹을 해야 하고 2번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요. 3번은 작업 시 정기적인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요. 4번은 작업 지휘자 또는 감시인을 배치하면 될 듯합니다. 그 감전 방지 대책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주관을 좀 더 넣으셔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코멘트를 안 달아드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전기 작업할 때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것도 좋겠다, 자신의 주관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8번. 작업자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배전반 문을 열고 작업을 하고 있다. 차단기는 켜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작업하는 도중 A씨는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권선기입니다. 권선기. 참고하시면 될게요. 권선기예요. 자, 1번 제 형태, 2번 제 원인 2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제 형태 1번 내 답은 감전이 되겠죠. 감전. 그 제 원인 2가지는 절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그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9번 단무지 공장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단무지 공장에서 작업자에는 물이 차 있는 수조에서 작업하던 도중 옆에 있던 수중 펌프가 작동하는 동시에 작업자 A씨는 감전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단무지 공장이죠. 자, 1번 감전 사고 원인을 인체 피부 저항과 관련지어 설명을 하고요. 2번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 전선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사항 3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그 3번 재예방 대책 3가지를 쓰라고 했고 4번은 방호 장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습윤한 환경에서는 피부의 저항이 25분의 1 정도로 감소하여 전기가 인체를 통과하기 쉽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에 관련된 거, 물에 관련된 거는 25분의 1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저희가 필답형 계산 문제도 이런 문제가 나오죠. 물에 관련된 거 나온 거는 무조건 25분의 1입니다. 자, 2번 수중 펌프 금속체 외암 접지를 점검하여야 하는 거고요. 2번 누전 차단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자, 3번 절연이 손상된 전선은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3번 수중 펌프에 절연이 파손되었거나 정기적인 누전이 없는지 작업 전 확인해야겠고요. 2번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겠고요. 3번은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4번 방호장치명을 물어봤네요. 4번의 답은 누전 차단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작업형 7강 영상 설명 및 강의가 끝이 났네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항상 끊임없이 달리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리더이자 한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